자, 그럼 여기서는 759번은 뭘로 풀 수 있냐면, 잘 들어봐. 고등과정 근과계수로 풀 수 있는 방법, 혹은 그냥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어. 그래서 근과계수는 한번 잘 보셔야 돼, 알겠지? 근의 공식은 당연히 그냥 보면 돼. 얼마야? 판별식 얼마지? 자, 근의 공식 쓰면 짝수근의 공식이니까 얼마야? 1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제곱 4 마이너스 2. 둘 중에 뭐야? 2 플러스 루트 2랑 2 마이너스 루트 2로 근이 나뉠 거고, 알파 베타 중에 누가 더 크지? 알파가 더 크다고 했죠, 그쵸? 그럼 알파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거야. 베타 누가 되는 거니? 얘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뭘 구할 수 있어? 알파 마이너스 베타 2 플러스 루트 2에서 뭐 빼면 돼? 2 마이너스 루트 2 빼면 돼. 알겠지? 그럼 얼마야? 2 루트 2가 답이 된다. 요게 전체 답이 되는 거고요, 그쵸? 쉬웠죠? 근데 근과계수로 보면 어떻게 보니? 만약에 이렇게 쉽지 않고 분수로 막 나왔다고 치자. 그러면 한 개를 알파 베타로 줄 건데, 자, 알파 플러스 베타로 줄 수 있겠지.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야? 4죠, 그쵸? 근과계수 지금 기억나시나요? 네. 희우는 기억나니? 알파 플러스 베타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했지, 그치? x제곱의 개수, x의 개수 이렇게 붙을 거니까 4 나오겠죠, 그쵸? 이해됐죠? 알파 베타는 얼마야? 2 나온다. a분의 c니까, 그치?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 나왔는데,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그럼 어떻게 구해? 라고 물어보면 곱셈 공식의 변형 쓰시면 돼요. 곱셈 공식의 변형이 뭐지? 얘밖에 모르니 뭘로 바꿔주는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하면 얼마야?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 나올 거고, 그 다음 뭐 해줘야 돼? 4알파 베타 빼주면 돼. 맞지? 네. 그러면 4 마이너스 4알파 베타 빼주면 얼마 나와?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 나오겠죠? 얘는 뭐랑 같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여기서 뭐 해주면 돼? 16 마이너스 얼마래? 8. 얘는 얼마야? 8 나오겠지, 그치? 결국 무슨 뜻이야?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8이라는 뜻이니까 뭐야? 절대값 씌워줘야 돼, 맞죠? 그럼 절대값 씌워주면 얘가 뭘로 나와? 지금 알파 더 큰 걸로 나왔으니까 양수로 나오겠지, 그치? 네. 양수로 나오니까 뭐 나와? 플러스 마이너스 원래 2루트인데 플러스 2루트가 나오겠다. 왜? 알파가 베타보다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진행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근과계수에서 뭐야? 근과계수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나온다.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볼 수가 있어. 알겠지? 근데 요거를 왜 자꾸 계속 쓰냐? 귀찮게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얘는 뭐냐면 앞으로 너가 이상하게 나올 뭐 방정식이 있어. 이상하게 나올 뭔지 모르는 방정식도 있어. 그럼 근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야. 알겠지? 뭔진 모르지만 두 근의 합을 알 수 있게. 이해됐어요? 그럼 쭉 넘어가서 784번 봅시다. 784번은 어떻게 하냐면 중근을 갖도록 한데, 자, 잘 봤다. 2x제곱 플러스 얼마야? k 플러스 3 x 플러스 k 플러스. 너무 잘 봤지? 뭘 잘 봤어? 중근이라는 단어를 봤으면 이미 풀 수가 있어. 중근 뭐라고 했지? 같은 단어 뭐야? 완전제곱식도 가능하고 한멸식이 얼마일 때? 0일 때도 가능한 거지, 그치? 그러면 뭐 해주면 돼? k 플러스 3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k 플러스 1은 얼마일 때? 0일 때 이렇게 풀어주면 돼. 자, 지금 보이죠? 지금? 봤어요? 네. 자, 그럼 뭐 해주면 전개해서 풀어주기만 하면 돼. 그럼 또 뭐가 나오니? 새로운 2차 방정식 나오겠지, 그치? 자, k제곱 얼마야?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은 0. k 얼마야? 1이지. 왜? 완전제곱식이니까, 그쵸? 얘 얼마야? k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으로 바꿔줄 수 있어, 없어? 있어. 혹은 인수분해 해줘도 돼, 그치? 그럼 k가 얼마 나왔어? 1 나왔을 때 중근을 가진다. 요 소리야. 그래서 중근 체크하면서 뭐 써야 돼? 요거 3개 알고 있어야 돼. 이건 암기야, 알겠지? 미안하지만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아 이거는 무조건 요렇게도 풀 수가 있어. 요런 내용이니까 좀 구별하자. 알겠지? 꼭 구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자 125페이지까지 숙제였지 그치? 네. 자 126페이지까지 한번 보자. 126페이지에 그 미지수 값의 범위 구하기랑 근과 계수의 관계 그리고 활용 몇 개 이제 볼 거야. 알겠죠? 뭐 볼 수는 있는데 자 지금 활용 전에 나왔던 789번부터 801번까지는 무조건 어떻게 줘야 돼? 지금 809번까지 있거든? 여기는 무조건 다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고등에도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알겠죠? 요것만 알면 사실 고등 하는 애들이랑 큰 차이가 없어.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고등하는 애들 똑같이 배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유형별로 하나씩 볼 거고 거기에 만약에 꼽사리 낀 상 문제가 조금 크면 좀 어려우면 그것도 같이 볼 거야. 알겠죠? 근데 789랑 792는 이미 봤지 그치? 그쵸? 네. 봤지? 여러분들 792번 꼭 봤었다. 그럼 793번도 내가 뭐라고 했어? 이미 봤었어. 793번 내용에서는 뭐라고 했지?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5는 0인데 두근의 합을 구하래. 그럼 뭐야? 뭐가 하는 게 가장 편해? 두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네? 아 두근의 합과 곱을 구하래.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로 퉁치는 게 가장 빠르다고 했다. 그치? 요거는 익숙하게 봐야 돼. 그리고 혹은 요런 문제 나와. 그러니까 여기서 왜 중요하냐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근해 공식 풀 수 있네? 풀 수 있어. 근데 뭐라고 나냐면 이 말이 헷갈려서 여기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어떤 2차 방정식 문제를 풀었다고 치자. 고등학교 기준이야? 예. 풀었다 치자. 자 이렇게 나왔어. 모든 x 값의 곱은 이렇게 나와요. 모든 x 값의 곱은 말이 되게 어려워 보여. 그치? 모든 x 값을 막 구해야 될 것 같아. 또 내가 모르는 다른 게 있나? 아니지. 뭐야? 그냥 얘가 답이야. 그치? 얘가 답이야. 뭐야? 또 근각에서 또 구해야 돼? 바로 안 나와? 루트로 나와? 이상할 것 같아? 의미가 없어. 알겠지? 무조건 이렇게 나온다. 알겠죠? 모든 x 값의 합은 무슨 소리야? 두근 구하라는 공식인데 요거를 잘못 해석해서 이거 내가 틀렸나? 라는 착각을 좀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 그냥 모든 x 값의 곱이랑 합을 만약에 물어보면 뭐 해주면 돼? 그냥 근과 계수로 해결해 주면 돼. 루트로 바꿀 수 있어. 근해 공식을 전 쓰고 싶은데요? 써. 근데 힘들 거야. 알겠지? 그래서 앞으로는 무조건 뭐 나온다? 근과 계수로 나오게 된다.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796번도 볼 수가 있겠지? 796번 안 했죠? 그쵸? 796번 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k는 0이 뭘도 안 되는데? 했지 않아요? 이거 했어? 네. 요거 안 했지 않았어? 아 그래? 한 번만 더 반복할게 그러면. 예. 여기는 k는 x 마이너스 6. 얘가 뭘 가진대? 중근을 가진대. 자 중근 가진다면 뭐라고 했지? 판별식이라고 했지 그치? 그래서 한 번 더 복습하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 플러스 6이 0이니까 중근을 가지면 얘가 뭐가 돼야 돼? 9가 돼야 돼. 그럼 판별식 할 때 이렇게 어떻게 빨리 나왔어요? 아니지. 자 뭐 해도 돼? 판별식을 써도 되지만 완전 제곱식도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얘를 어떻게 해줘? 반 나누고 제곱하면 성립해 안 성립해? 성립한다 했지 그치? 기억나시죠? 안 나요? 네. 나죠? 그쵸? 그래서 얘가 뭐가 되면 9가 되면 k 얼마야? 3 요렇게도 풀 수가 있다 그치? 그 다음에 그러면 두근의 합을 구하시오. 3x제곱 얼마야? 플러스 5x 마이너스 5는 0이니까 두근의 합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5라고 바로 나오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 다음에 797번으로 넘어갈게. 2차 방정식 구하기. 포인트가 여기 유형이 뭐라고 했어? 2차 방정식 구하기. 자 여기는 조금 체크를 해줘야 될 내용인데 2차 방정식이라고 만약 나왔어. 앞으로 문제를 봤을 때 2차 방정식이 나왔어. 그럼 무조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야? y는 좀 손이 미안하다. 2차 방정식이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 맞니? 네.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근이 마이너스 3과 5래. 근이 마이너스 3과 5야. 그럼 a의 개수, 즉 x제곱의 개수가 2니까 a는 얼마야? 2지 그치?
근이 마이너스 3과 5라는 뜻은 뭐야?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라는 뜻이야. 그쵸?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2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근이 얼마야? 마이너스 3 또는 5기 때문에 x에다 뭐 대입해주면 돼? 마이너스 3을 대입해주고 x는 5를 대입한 다음에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돼. 맞지?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그래서 첫 번째는 18 마이너스 3b 플러스 c는 0, 그 다음에 50 플러스 5b 플러스 c는 0이지. 그치? 네. 이제 뭐 해주면 돼요? 빼주면 돼. 알겠지? 빼주면 얼마나? 마이너스 32는 마이너스 8b는 0이 나오기 때문에 b는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된다. 그치? b가 마이너스 4가 나오면 대입해서 c는 얼마야? 마이너스 6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좀만 계산 빠르면 a랑 b랑 c를 다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어. 그럼 여기서 나머지 쭉 푸시면 돼요. 그쵸? 요거는 뭐 어렵지 않았다. c는 마이너스 30이죠. 미안합니다. 자, 만약에 그러면 2차 방정식 구하기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0은 0이네? 쉽네. 자, 우리는 근데 이미 복습해서 2차 방정식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요렇게 푸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이거 고등과정에서도 무조건 들어가는 거 알겠지?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자, 잘 봐. 2차 방정식 무조건 이렇게 만들 수 있어? 만약에 근이 있다면 어떻게 넣을 수 있니? a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으로도 둘 수 있어.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여기는 조금 풀이 과정이 맞지만 풀이 과정이 틀린 건 아니야. 알겠지? 근데 원래 이렇게 풀면 안 돼. 라고 하고 싶어. 알겠지? 풀어도 돼. 풀어 맞는데 이렇게 푸는 방법은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니야. 왜 좋은 방법이 아니지? 어차피 연립방정식 할 거니까 무조건 연립방정식 안 되는 경우는 그러면 너무 복잡한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좀 힘들잖아. 그치? 그래서 뭐야? 근이 존재한다면 뭘로 바꿀 수 있어? 요렇게 바꿀 수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방법이 여러 가지니까 여러분들은 방법을 요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얘도 할 줄 알아야 돼. 알겠지?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할 수 있어? 자, 요거는 뭐냐면 f를 얼마 넣었을 때 또 뭐 x에 얼마 넣었을 때 뭐 얼마가 나오는데 요런 거면 방정식 3개가 나오니까 힘든데 얘는 금방 풀 수 있어. 왜? 문자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근이 2개 있으면. 알겠죠?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 a에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5는 0으로 바꾸면 되겠지. 그치? 네. 그치? 되게 쉽죠? 그럼 여기 뭐야? a가 2였으니까 2x 플러스 3, x 마이너스 5는 0이야. 그럼 이거 구차하게 계산할 필요 없이 뭐야? 2에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는 0이 되겠지? 그치? 그럼 2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0은 0이다. 는 0은 꼭 써주자. 는 0 안 써줘서 틀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거 써주자. 왜 는 0 안 써줘서 틀리냐면 이걸 역수로 계산할 줄 몰라. 그냥 식으로 보이는 거야. 1차식으로 보이는 거야. 그러면 안 되겠지? 귀찮더라도 는 0은 꼭 써주자. 지금 이렇게 써줬죠. 그쵸? 자, 요렇게도 볼 수 있고 세 번째도 보자. 세 번째. 요거의 응용 버전인 건데 응용 버전. 응용 버전 뭐야? 근과 계수로도 볼 수 있어. 알겠지? 근과 계수로도 볼 수 있어. 어떻게? 자, 앞에 a 놓고 x제곱 플러스 얼마야? 요거 전개하는 거랑 똑같아. 알겠지? 플러스가 아니라 얼마야? 뭐랑 똑같아?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로 놓을 수 있지. 그치? 얘를 전개하면. 그쵸? 그래서 우리가 뭐가 나온 거야? 여기서 a분의 마이너스 a분의 b가 두근의 합, a분의 c가 두근의 곱인 거 알고 있잖아. 그치? 요거 내용인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니? 두근의 합인 거니까 두근의 합 얼마야? 2를 넣어주면 돼. 알겠죠? 두근의 곱은 얼마 넣어주면 돼? 마이너스 15 넣어주면 돼. 이해됐니? 네. 자, 그러면 희가 여기 잘 봐. a의 얼마야? x제곱. 항상 두근의 합은 부 어떻게 써? 반대로 써. 알겠지? 이해됐어? 항상 반대로 쓰면 두근의 합이 2였으니까 마이너스 2x. 두근의 곱은 얼마야? 마이너스 15 그대로 써요. 그럼 a가 얼마래? 2니까 2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0으로도 풀 수가 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응용 버전이 뭐야? 내가 인수분해 전 형태로 만들어냈던 게 사실 근의 공식의 초석이 되는 거야. 기본 형태가 되는 거라고. 그럼 여기서 뭐가 되는 거야? 두근의 합은 항상 부 반대로 쓰고 두근의 곱은 그대로 써. 네. 그래서 바로 나오겠지. 네. 요렇게 총 몇 가지? 세 가지로 볼 수 있어. 내가 여기가 막히면 얘로 가는 거고요. 얘가 막히면 얘랑 비슷하니까 얘랑 얘는 선택인 거야. 알겠지?
근데 얘가 더 빠른 경우가 있고 얘를 분리하면 좀 이상한 경우도 있어 알겠지? 두 군의 합을 위해 쓰고 뭐 모르면 각각 적어져 있으면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자 여기 세 가지 형태를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 2차 방정식을 풀 때 기본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맨날 이거만 쓰면 요런 거 막상 볼 때 되겠니 안 되겠니? 힘들어요. 무슨 구간이 나오냐면 어떤 구간이 얘가 문자가 A가 주어졌으니까 얘가 되는 건데 안 주어졌으면 A, B, C가 다 모르면 연립방정식 몇 개 풀어야 돼? 3개 풀어야 돼. 되게 복잡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를 푸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중요하다. 알겠지? 되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797번은 다 적을 필요는 사실 없고요. 뭐 적냐면 1번 좀 약간 위에 2차 방정식 구하기 위에 좀 약간 빈칸 있지? 네. 요 여백이 있으니까 1번의 얘랑 2번의 얘랑 3번의 얘 한번 적어보시오. 알겠지? 1번, 2번, 3번만 적자. 밑에 있는 건 다 안 적어도 되니까 최소한 1번, 2번, 3번은 적어주면서 한번 아 맞아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이거 있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 총 3가지 있으니까 3가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알파 베타식 저건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건 인수분해 형태로 보니까 알파 베타는 뭐가 되는 거야? x의 근이 되는 거야. 인수분해 전 형태로 되돌리기 때문에. 알겠죠? 네,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A를 써주는 이유는 뭐야? 뭔지 모르니까. 개수가 뭔지 모르니까. 무조건 X제곱으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항상 A가 앞에 붙어있는 식으로 보면 돼. 그래서 거기를 나타내는 게 이제 799번이나 800번 같은 경우겠죠? 799번은 좀 쉽긴 한데 799번도 볼 수 있고 800번도 뭐 똑같아, 그치? 똑같아. 근데 800번을 먼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799번은 어떻게 봐야 돼?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아마 편할 거야. 알겠지? 799번은 그냥 코멘트만 해줄게. 799번 어떻게 봐도 된다고? 두근이 3분의 2랑 마이너스 5분의 3이니까 x 마이너스 3분의 2 x 플러스 5분의 3. 자, 늘명이 항상 부호 바뀌잖아. x는 얼마가 되기 위해서, 그치? 여기서 a라고 붙여주시면 됩니다. 요 내용이야. 지금 어떻게 했어, 지금? 좀 적고 있어? 좀 기다려줄까? 좀 적어줄게. 자, 결국 무슨 소리야? 797번 이렇게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x에서 얼마? 15니까 여기서 15 대입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훨씬 쉽겠죠, 그쵸? 네. 혹은 근과 계수로 보면 더 쉽다. 왜? 자, 근이 얼마야? 3분의 2 마이너스 5분의 3이기 때문에 두 분을 더하면 어때? 두 분을 더하면 15분의 6 마이너스 15분의 9니까 답은 얼마 나와? 마이너스 15분의 3이 나올 거야. 약분할 필요 없어, 알겠지? 어차피 좀 이따 계산할 거니까 두 분 곱하면 어때? 얘네들끼리 곱하는 게 훨씬 편하겠지? 두 분의 곱은 어떻게 나와요?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5분의 2가 나올 거야. 그쵸? 그러면 x제곱 뭐라고 쓰면 돼? x제곱 플러스 15분의 3x 마이너스 5분의 2는 0이라고 쓰면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항상 합은 어떻게 한다? 부호 바꿔서 곱은 그대로. 알겠죠? 근데 앞에 개수가 얼마래? 15래. 이렇게 보면 끝나요. 그러면 15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으니까 A, B, C 금방 구할 수가 있겠다. 맞지? 그래서 요거는 좀 지우도록 하고요. 자, 800번만 한번 볼게요. 알겠지? 800번. 800번은 여러분들이 조금 어떻게 푸냐면 이거 어떻게 풀어서 실수한지 알려줄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인데 이 근을 어떻게 본 거야? x 플러스 a의 제곱은 b로 봤어. 요거 어떻게 푸냐라고 하니까 이거 전개하래. 전개하래. 맞니? 맞지. 틀린 건 아니야. 틀린 건 아니고 사실 맞다고 하기도 좀 애매한. 알겠죠? A, B를 두 근으로 하고 나타내는 뭐 1차 방정식이래. 그치? 그러면 여기는 뭘로 바꿔주냐면 얘를 전개할 필요가 굳이 있나? 묶어주는 연습을 우린 좀 해야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전개해도 뭐 상관은 없어. 알겠지? 전개 상관없는데
묶어주는 연습을 좀 해야지, 그치, 여러분들은. 그쵸? 완전 제곱식 묶어줄 때 어떻게 묶어줘? 반 나와준다고 했지, 그치? 예. 그 다음 뭐야? 제곱해주면 돼. 알겠죠? 근데 제곱하기 전에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x제곱이랑 마이너스 4x를 묶어준 뒤에 플러스 2는 0이니까 이거 이해됐지? 상수항만 따로 빼놓는 거야. 자, 이거 뭐 해줘? 반 나누고 제곱해줘. 그쵸?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해서 플러스에다 임의로 더한 거니까 뭐 해줘야 돼? 4를 빼줘야 돼. 그치? 4는 0이 나올 거야. 그러면 어떤 형태가 나오게 되냐? 자, 요거 그대로 쓰면 돼. x-2의 제곱 마이너스 2는 0이야. 그럼 여기서 어떻게 풀 수 있어? x-2의 제곱은 2겠지, 그치? a는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2, b는 2가 나와. 얘를 풀 때 원래 근을 푼다고 만약에 가정하면 얘가 뭐 어차피 얘를 두근으로 볼 거니까 사실 볼 필요는 없는데 이걸 풀 때 전개에서 근의 공식 쓰는 애들이 있어. 알겠지? x의 값을 구하고 싶어. x의 근을 구하고 싶은데 전개해가지고 근의 공식 쓰지 말고 야 이거 원래 이게 근의 공식 바탕이잖아. 완전 제곱식 만든 다음에 빼주는 거. 자 나는 어때? x-2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나오지, 그치? x는 얼마니?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간단하게 나오는데 굳이 전개해서 푸는 거야. 그러지 말자. 알겠지? 근데 사실 요거는 지금 x 값을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이제 안 푸는 거고요. 얘를 뭐로 하는데 두근으로 하는 뭘 구하는 거야 지금?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 구할 거야. 자 그럼 뭐 해주면 돼? a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가 가장 빠르다. 그러면 a 얼마야? 개수가 1이었으니까 1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다. 끝! 그럼 다음 몇 번? 2번. 요런 식으로 나온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렇게 푸는 형태가 되겠다. 8번은 한번 적어주셔도 되고요. 적어주십시다. 왜냐면 전개해서 풀면 놓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한번 적어주는 게 기억 상기시키는 데 좀 도움이 되겠지?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 꼭 기억해줘. x의 개수를 반 나누고 제곱한다. 요게 원리가 됐다. 자, 801번 한번 보자. 두근의 차가 얼마일 때? 2. 그러면 두근의 차를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를 애매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걸 풀 때 어떻게 푸냐면 근과 계수로 만들어요. 그래서 원래 나오는 풀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 알겠지? 원래 나오는 풀이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 근을 알아? 몰라? 몰라. 근데 어차피 두 근이 나온대, 그치?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를 알파라고 놓는 거야. 그럼 다른 하나 베타로 놓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알파 마이너스 2로 놓으면 어떠니? 두 근의 차가 2니까? 그치? 한 개를 알파, 베타로 놓는 게 아니라 알파 마이너스 2로 놓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되셨습니까? 한 개를 알파, 한 개를 알파 마이너스 2로 놓으면 돼.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하니? 얘를 인수분해 형태로 해도 되고 대입해서 연립방정식으로 해도 돼, 사실. 근데 그렇게 할 거면 k를 구하기 힘드니까 뭐 해줘야 돼? 연립방정식의 형태로 놓을 거야.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는 0. 누구랑 같은 거야? 얘랑 같은 거야. 그래서 뭐 할 거야? 전개할 거야. 알겠지?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 여기 뭐야? 이거 좀 여기 이거를 이렇게 바꾸자.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 x니까 이거 그냥 여러분들이 만약 모르겠어?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됐니 기우야? 괜찮아? 요거 이해됐어? 괜찮아? 알파 마이너스 2? 그 다음 반대로 쓰는 것도 이해됐어? 네. 오케이. 그럼 웬만하면 가르쳐주자. 알겠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 전개해서 뭐 해주면 돼? 진짜 자신 없으면 한 개씩 다 써. 전개하고 이렇게. 여기는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x의 개수끼리 전개를 해준 결과 x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2x 그 다음 뭐야?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로 갈 거야. 알겠지? 얘가 얼마일 때? 0일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지금 어디였지? 여기 두근의 차가 있으니까 얘가 뭐랑 같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는 0이랑 같대. 그러면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2는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알파는 얼마야? 마이너스 6. 알파는 얼마 나오니? 3이 나오게 되겠다. 그럼 알파 3이 나오면 대입하면 어떻게 풀 수 있어? 9 마이너스 6은 k. k 얼마니? k도 3. 그래서 자 근을 구할 수도 있고 k 값도 이렇게 잘 나올 수가 있었어.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면 우리가 2차 방정식 모르니까 두근의 차로만 풀 수 있었지, 그치? 요거 이해됐어요? 요게 이게 3학년 1학기 여러분들 뭐 답지에 보면 나오는 풀이들 요런 풀이들 알겠지? 근데 저는 이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좀 빠르게 푸는 방법들도 알려줄게요. 두근의 차 보자마자 벌써 가슴이 뛰면서 딴 걸 생각해야 돼. 요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연립보다 이걸 선택하면 돼요. 근과 계수. 근과 계수. 만들 수 있는 근과 계수는 연립방정식보다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로 놔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해도 되지만 뭐 알파 마이너스 이거 보는 거 굉장히 좋은 생각이야. 알겠지? 근데 만약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두근을 알파 플러스 베타로 놓을 거야. 알파랑 베타로. 알겠지? 이렇게 놔서 풀어도 돼. 이게 좀 더 빠를 거야. 알겠지? 이해는 됐어? 요거 다 이해됐어요? 요거 다 이해되고 이렇게 풀 줄 알아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방법 여러 가지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안 풀리는 경우가 생겨. 그럼 근각에서 푸는 게 훨씬 빠른 경우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 자 여기 보자. 나는 알파 베타로 놓을 거야. 두근을. 알겠지? 두근을 알파 베타로 놓으면 자 두근의 합은 얼마야? 4. 두근의 곱은 k. 그럼 두근의 차는 얼마니? 2라고 진짜 알파가 베타보다 그냥 크다고 할게 무조건. 알겠지? 가정할게. 자 이제 뭐 해주면 돼? 곱셈 공식에 활용 써주면 돼. 알겠지? 근데 알파 베타 크다라고 하면 루트 쓰고 막 복잡하잖아. 그치? 그럼 차라리 뭘로 볼 거야?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알고 있으니까 얘 제곱 때려주면 안 돼? 얘는 뭐랑 똑같아?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랑 같다. 요거 이해되십니까? 희우 이거 이해돼요? 알파 베타가 뭔지 모르겠어. 알파 베타 뭔지 몰라. 두근이야 그냥. 얘를 뭘로 주면 두근으로 놓는 거야. 알겠지? 그럼 두근의 근과 계수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4가 나올 거고 알파 베타는 k가 나올 거야. 이해됐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왜 4예요? 그 근과 계수 마이너스 a분의 b 요건 a분의 c 기억나니? 이제 좀 기억나.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놓으면 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무조건 뭐가 나와?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가 나온다. 얘가 뭐냐면 인수분해 형태로 본 거를 그대로 옮긴 거야. 요약 정리해 놓은 거야. 알겠지? 요거 외우셔야 돼. 알겠죠? 인수분해 형태를 쭉 나열하면 똑같다. 알겠지? 요게 조금 더 어려운 방법이고 요거는 거기에 대해 발전된 방법이니까 좀 더 쉬운 거야. 자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얼마야? 16 마이너스 4k는 얼마 나와? 4 나와요? 그러니까 저기 두 개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저거를 연립으로. 그럼 연립으로 요걸로 연립으로 넣는다고? 그렇게 해도 돼. 알겠지? 그럼 알파 근도 나오겠네? 맞지? 좀 더 쉽겠지? 근데 만약에 연립이 안 되는 경우는 없겠다. 근데 미지수가 나오면 보통 제가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풀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겨. 알겠지? 연립하는 것도 맞아. 잘했어. 이게 연립이구나. 그럼 알파 베타 연립하면 더 쉽겠지, 그치? 더 얼마나? 알파 3 나오고 1 나오나? 그럼 k 얼마야? 3이겠죠, 그쵸? 이렇게 봐도 되고 제곱으로 봐도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12는 마이너스 4k이기 때문에 k 얼마나? 3 나온다. 요렇게도 볼 수가 있어. 여기보다 어때? 훨씬 쉽지, 그치?
요건 전개까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걸로 한번 적어보자. 차라리 적을 거면 1번은 이렇게 두 개로, 근을 두 개로 놔서 요거까지만 적으셔도 돼. 2번은 다 적으시는 게 좋겠죠, 그쵸? 예.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봅시다. 왜 시간이 나이스? 왜 시간이 이렇게 왔지? 어? 던이 뭐야? 던은 새벽 아니야? 네? 여명인가? 끝나. 아, DON이? 네. 안 돼. 이거 그럼 DON이는 어떤 형태야? 두의 어떤 형태야? 과거분사. 과거 분사야? 네. 과거 분사는 과거에 끝난 거야? 분사가 뭐지? 나 몰라. 그러니까 과거형보다도 과거라고 쓸 수 있는. 아, 그래? 그럼 여긴 잘못된 거 아니야? 지금 징표는? 근데 원래 끝낼 때 다 돈이라고 하는. 아, 진짜? 그럼 과거에 끝나버린 거잖아. 그거는 약간 이게 활용. 활용으로? 오케이. 맞아. AFK인가? 이거 알아? 네. 아, 이것도 알아? 네. 그래? 그래서 내가 하는 게임도 약자가 있어. 거기에 맞춰서. 가리손 알아? 모르지. 그게 뭐예요? 영단어. 가리는 거예요? 가리손이 아마 내가 그걸로 안 돼. 방어하는 사람? 그 가리는. 그래서 보내달라고 그런 거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약자 만들어서 사용하더라고. 네. 그래서 텔레포트도 다 TP라잖아. 네. 그런 거랑 비슷하게 뭐 MG라는 거 있거든. 이게 약자야. 이거 되게 길어. 게임 용어예요.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803번도 볼 거야. 자, 804번은 뭐랑 똑같냐면 한근보다 3보다 더 클 때인데, 자, 사실 804번은 왜 상이라고 되어 있냐면 801번이랑 사실 똑같지, 그치? 근데 분수가 붙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지금 뭐가 붙은 거야, 지금? 상번이 붙은 거야. 그러니까 사실 801번은 알고 있다. 804번 조금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한근보다 뭐 3만큼 더 크다고 한다 그러면 알파 플러스 알파로 놓으면 되게 헷갈리겠지. 그럼 여기 같은 게 804번은 여기서 이렇게 붙여주면 원래 식이 완성되는데, 요거는 좀 패스하도록 할게. 알겠지? 이것도 뭘로 보는 거야? 두근의 근과계수로 보는 게 조금 더 쉽다. 알겠죠? 근과계수로 보는 게 쉽은데 요건 해드릴까요? 굳이 안 해도 되나요? 804번이요. 해주세요. 저는 3번 하려고 했는데 804번이라고. 그럼 803번이랑 804번 둘 다 할게. 804번은 굳이 안 적어도 돼. 한 번 더 해봐. 알겠지? 풀이 과정 그대로 알려줄 테니까. 자, 우리는 그러면 굳이 잠깐만. 그럼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할게.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근이 다른 한근보다 3만큼 크니까 한근은 알파 플러스 3으로 안 볼게. 알겠지? 한근은 알파 플러스 그렇게 안 볼게. 그럼 우리 뭘로 볼 수 있어? 근과계수를 통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로 볼 수 있겠지.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야? 1. 알파 베타는 얼마야? 3분의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5m으로도 볼 수가 있다. 사실 이렇게 봐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근과계수를 통해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나머지 이렇게 풀 수 있는데 그게 좀 어려울 거야. 알겠지? 근데 우리 두근의 차도 알고 있니? 모르고 있니? 알고 있어. 두근의 차 얼마야? 3이야. 네. 그래서 너가 말한 대로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해도 되고, 혹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근과계수의 변형을 통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 푸셔도 돼. 알겠지? 그럼 만약에 너의 방법이 지금 조금 더 쉬워 보이니 너의 방법대로 한다면 자 연립방정식을 하면 되니까 2알파는 얼마야? 2. 그래서 알파는 얼마? 뭐래? 2알파는 4죠. 알파가 2 나올 거고 베타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 나오겠다. 그치? 그럼 둘이 곱하면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2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2는 얼마야? 3분의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5m. 그래서 요거 양변에 3 곱하면 m제곱 마이너스 5m 마이너스 6은 얼마야? 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요런 식으로 금방 풀 수가 있다. 고생 안 해도. 알겠지? 자, 이렇게 풀면 사실 양수 m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마이너스 6, 1이기 때문에 m은 얼마가 돼? 6. 끝.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좀 너무 빨리 했나? 희한테? 잘 모르는 거 이렇게 천천히 한번 보자. 여기 진짜 중요해서 그래. 그럼 마이너스 m제곱은 마이너스 m제곱. 그건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5. 얘를 전체를 상수항으로 보는 거죠. 왜냐면 x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x가 아닌 다른 문자다. 상수항 취급인 거야. 이해됐어? 네. 그렇게 볼 수가 있다. 자, 803번도 마찬가지야. 803번 하면 803번이 어디서 많이 나오면 고등학교 때 진짜 많이 나와. 고등학교 첫 번째 문제. 두근의 b가 얼마래? 2대 3이래. 803번 한번 보자. 그럼 2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k는 0이라고 할 때 두근이 2대 3이래. 그치? 그럼 한 근을 뭐라고 볼 수 있어? 한 근을 2a랑 3a로 볼 수 있니 없니? 볼 수가 있지. 그치? 그러니까 2대 3이니까 실제 수는 뭐야? 어떤 a를 곱해서 2a랑 3a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맞지? 네. 그럼 두 근의 합은 얼마야? 근과계수에서 2분의 5가 될 거고요. 두 근의 제곱은 얼마야? 2분의 k가 되겠다. 그치? 그럼 a는 얼마야? a는 2분의 1일 거고요. 자, 여기서는 뭐 해주면 돼? 12a제곱은 k가 나오기 때문에 대입해주면 k는 바로 얼마 나와? 3이 나오겠다. 요 내용이다. 근과계수를 보면 조금 더 쉽겠지. 그치? 굳이 2a 3a 가지고 2의 x-2a x-3a는 0을 굳이 볼 필요는 없다. 그치? 근데 쓸 줄은 알아야 되겠지. 그치? 쓸 줄은 알아야 돼. 요거 쓸 줄 알고 나 이거 싫어. 그래서 근과계수 풀 거야. 이건 괜찮아. 알겠지? 이런 식으로 된다. 어차피 얘를 전개하면 뭐가 나와? 근과계수가 나와. 알겠지?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되셨으면 오늘은 805번이랑 809번까지 두 개? 혹은 세 문제 딱 하고 넘어갈 거야. 알겠지? 딱 세 문제. 세 문제에서 빨리 끝내드리고 만약에 좀 늦게 끝난다면 정시 끝내드릴게요. 네. 딱 세 문제야. 지울게요. 요거 하는 거 아시겠나요? 그래서 대부분의 고등학교 문제에서는 어떤 게 조금 더 줄을 이루냐면 근과계에서 좀 더 주로 이뤄. 왜냐면 뭐 근을 풀거나 인수분해 하거나 근의 공식 쓰는 건 3학 1학기 때 이미 배웠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보통 뭘 쓴다? 근과계수를 좀 많이 쓰고 응용 문제를 좀 더 많이 푼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805번. 요거는 진짜 짜증나는 문제죠. 개인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문제. 너무 싫어. 야, x제곱이 1인 2차 방정식인데 x의 계수 잘못 보고 풀었대. 어쩌라는 거야 진짜. 개짜증나. 그치? 네. 자, 무슨 소리야? x는 6, x는 마이너스 1을 해로 얼었다 하니까 x 마이너스 6, x 플러스 1로 볼 거야. 앞에 1이니까 쓸 필요 없겠지. 그치? 얘가 얼마야? 잘못 푼 거야. 잘못 푼 애가 얘야. 맞지? 그러면 여기서 x의 계수 잘못 보고 풀었다니까 뭘 잘못 보고 푼 거야? 상수항을 잘못 푼 거야. 여기는 굳이 이제 얘네들은 근과계수를 굳이 쓸 필요가 없었던 거야. 그치? 계산하기 편하니까. 자, 그 다음 뭐 해주면 돼? 자, 잘못 보고 해서 x는 3 또는 마이너스 4를 봤대. 그럼 여기는 뭐야?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4로 바뀌었지. 그치? 자, 여기는 반대죠? 해를 얻어서 3이니까 반대로 써야 돼. x 마이너스 3이야. 혹시 위에 것도 반대로 썼니? 위에 건 똑바로 썼지. 그치? 네. 자, 여기서 전개하면 뭐야?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는 얼마야?
0 나오니까 상수항 얼마 나오니? 상수항이 잘못 보고 풀었대. 뭘 잘 본 거야? x에게서 잘 본 거겠지, 그치? 네. 그럼 결국 뭐야?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이란 2차 방에서 원래 방정식이겠다. 왜 잘못 보고 푼 거야? 시험 멍청. 아니 한두 개도 아니고 너무 잘못 본 거잖아, 그치? 네. 그냥 적당히 잘못 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처럼 이제 예를 들어서 다 이렇게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바거나 아니 뭐 그럼 근본도 없이 이거 안 본 거잖아. 찍은 거잖아. x는 얼마야? 마이너스 3, x는 2 이렇게 보자. 찍은 거지 사실. 원래 방식 해. 이거는 안 본 거지. 그 선부당. 그러니까요. 되게 짜증나는 문제였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가장 싫어요. 에이트. 응? 에이트. 아니지, 요거만 싫어하는 거니까. 이 단순 계산 너무 싫어요. 아 잘못 볼 거면 좀 사고를 제대로 치던가. 아니 다 잘못 보는 거. 맨날 그것도 웃겨. 맨날 뭐지? 옛날에 뭐 찢어지고 뭐 물에 젖고 휴대폰으로 적어놓으면 안 돼? 아니 이제 휴대폰 있잖아. 세대 바꿔가지고 이제 나중에 휴대폰 적으면 휴대폰 깨졌다고 하겠다. 액정 나와가지고 이게 막 이렇게 되는데 미친 사람들. 자 809번만 볼게. 네. 809번이랑 12번을 볼 수 있으면 볼 건데 뭐 12번은 봐야 되나? 시간적 여유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809번까지만 합시다. 알겠죠? 809번까지. 자, 요거 너무 쉬워요.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6이래. 얘들아 잘 생각해봐. 한근이 1 플러스 6이면 다른 한근 뭐겠니? 1 마이너스 루트 6일 거야. 근데 이거는 어떤 경우냐? 고등학교 때 이 개수들이 다 유리수라는 가정하에 둬. 알겠지? 유리수라는 가정하에 두는 거야. 막 실수 이렇게 나오면 막 야 개수가 루트야. 애매하거든? 그러니까 유리수란 가정하에 무조건 켤레근이나 이거 켤레근이라고 해. 양말처럼. 왜 이렇게 나왔지? 원리만 알면 돼. 야 우리가 근해 공식 할 때 뭐 나왔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나왔지, 그치? 만약 유리수였다면 무조건 얘가 뭐야? 0보다 크겠지, 그치? 0보다 커서 루트 6 나온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뭐야? 플러스 루트 6 나오면 마이너스 루트 6이 반드시 나와야지, 그치?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6이면 다른 건 뭐야? 무조건 1 마이너스 루트 6이야. 근데 진짜 너무 바보 같은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루트 6 플러스 1이면 다른 한근 얼마니? 마이너스 루트 6 플러스 1인 거야, 얘들아. 알겠죠? 네. 휴 알겠니? 이렇게 생기면 안 돼. 이렇게 생기면 마이너스 루트. 근데 뭐라고 나올게? 불행히도 루트 6 마이너스 1로 놓고 풀었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자, 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원리만 알면 이런 실수할 일은 없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뭐 해주면 돼? 우리는 이거를 다 집어넣으면 좀 힘들잖아. 근과 계수 알파 베타로 놓을 거야. 알겠지? 야 언제까지 이렇게 놓으면 이게 다 전개할 거야?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대입할 거야? 1 플러스 루트 6 제곱할 거야? 그것보다 훨씬 더 편해. 자 알파 베타 한 게 뭐야? 1 플러스 루트 6이지, 그치? 한 게 얼마야? 1 마이너스 루트 6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얘 근해 계수이 뭐야? a분의 c k 플러스 1과 똑같다. 그럼 여기가 뭐야? 합차니까 마이너스 5는 k 플러스 1이지. k는 얼마야? 마이너스 6. 훨씬 쉽게 풀 수 있지? 그쵸? 여기는 이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남들과 조금 차이가 벌어지는 순간이 나올 수가 있어. 왜냐면 계산 자체가 좀 다르거든. 근과 계수를 알고 있었으면 어때? 되게 쉽게 풀 수 있지, 그치? 네. 만약에 몰랐으면 대입하는 거 아니야, 대입. 그치? 1 플러스 루트 6 제곱하고 마이너스 2 곱하기 1 플러스 루트 6 하고 이거 언제 풀어? 그쵸? 그것보다 훨씬 더 쉬우니까 이런 식으로만 체크하고 갑시다.